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깊은 안개 속에 숨겨진 마법의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에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1년 중 단 하나의 날 가장 빛나는 초승달이 뜨는 날 밤에만 이 정원의 문이 열린다고 전해졌다. 도미니크라는 소녀는 항상 이 마법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듣곤 했다. 수없이 많은 전설과 신화들이 얽혀 있으면서도 그곳에 다녀왔다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기에 정원은 그저 상상 속의 장소일 뿐이라 여겼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도미니크는 끝내 이 신비로운 장소를 직접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도미니크의 할머니는 그녀에게 초승달이 떠오르는 밤이 가까워짐을 알리며 마음이 깨끗하고 의도가 선한 이들에게만 정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충고를 덧붙였다.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긴 도미니크는 그날 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초승달이 떠오르는 그날 밤이 찾아왔다. 도미니크는 뽀송한 연못과 끝없이 늘어선 연두색 들판을 지나 깊고 은은한 안개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온 세상이 고요해진 가운데 발길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가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빛나는 대리석 문이었다. 도미니크가 문을 천천히 열자 그 속에는 수많은 꽃들이 반짝이는 거대한 정원이 펼쳐졌다. 그곳의 공기는 달콤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듯했다. 정원의 중심에는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오래된 벤치가 놓여 있었고 도미니크는 그곳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마법에 걸린 듯 넋을 잃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움직이며 한 여인이 도미니크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무릎 길이의 푸른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무섭도록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여기가 궁금했니, 도미니크? 여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놀란 도미니크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여인은 자신이 이 정원을 지키는 마법사라고 소개하며 사실 이 정원은 인간 세계와 마법 세계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도미니크가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이야기의 힘, 전설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마법 같은 기적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말했다. 마법사는 도미니크의 호기심과 순수한 마음씨에 감명을 받고 그녀에게 지금까지의 경험을 잊지 않게 해주는 마법의 꽃을 선물로 주었다. 도미니크가 정원을 떠나며 뒤돌아보았을 때 그곳의 모든 풍경이 점점 흐려지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을로 돌아온 도미니크는 그날의 경험을 마음 깊이 간직했고 정원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아름답게 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녀가 간직한 마법의 꽃은 세월이 흐르면서도 시들지 않고 그녀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주는 증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마법의 정원에 다녀왔다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도미니크만이 그 환상적인 밤의 기억을 간직한 채로 진정한 마법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속 깊이에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신비로운 젓갈색 숲이 있었어요.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숲이 강력한 마법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숲속 깊은 곳에는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주는 하얀 비둘기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숲의 마법은 오직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고 했죠. 마을에는 루체트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호기심이 많으며 누구보다도 동화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충족되지 않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녀의 오빠는 전쟁터에 나간 뒤 소식이 끊겨버렸고 그녀는 그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체트는 전설로만 들었던 숲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루체트는 아침 이슬이 맺힌 숲길을 따라가며 작은 길동무가 되어주던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자신감을 얻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길 위에 다양한 도전과 마주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오빠를 위한 강한 사랑 덕분인지 숲은 점차 길을 열어주었어요. 숲을 걷던 중 루체트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늑대와 마주쳤어요. 늑대는 마법의 수호자로 숲 깊이 들어가는 일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늑대는 루체트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왜 숲에 들어가려 하는가? 루체트는 늑대에게 자신의 사연과 오빠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진심에 감동한 늑대는 마침내 지나가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루체트는 계속 숲속을 탐험하며 자신을 따라오는 아름다운 반딧불이들을 발견했어요. 반딧불이는 어두운 숲길을 환하게 비추며 그녀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지요. 마침내 루체트는 숲의 중심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얀 비둘기를 만났어요. 비둘기는 루체트의 숨겨진 용기를 칭송하며 소원을 들어줄 의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체뜨는 잠시 생각한 후 자신만의 소원을 비둘기에게 속삭였어요. 비둘기는 소원을 듣고 자신의 날개를 힘차게 휘저으며 아름다운 빛을 내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법의 기운이 숲 속을 가득 채웠고 루체뜨는 눈부신 빛 속에서 오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소원을 들어준 비둘기는 루체뜨의 진심에 따라 오빠가 무사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루체뜨는 오빠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신비로운 과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후로 적갈색 숲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고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되었다고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꿈과 희망이 담긴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어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 속에는 오르페라는 이름의 젊은 음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라를 능숙하게 연주하여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의 음악에 귀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르페는 자신이 만든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주고 싶었지만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어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르페는 그의 연주로 숲속의 신비한 보물의 위치를 알려준다는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그 보물을 찾게 된다면 세상에 나가 음악의 힘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르페는 모험을 결심하고 숲의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숲속을 헤매고 있을 때 아름답고도 신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나무 사이를 메아리치며 오르페를 이끌었고 그는 결국 숲의 중심에 자리한 커다란 호수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스펜델이라 불리는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펜델은 오르페의 음악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 보물의 위치를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오르페가 자신의 음악으로 호수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루 종일 즐거움을 선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르페는 그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리라를 켜기 시작했고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멜로디는 호수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고기들은 물 위로 뛰어올라 춤을 추었고 새들은 하늘에서 그의 음악에 맞춰 날개짓을 하며 화음을 넣었습니다. 숲속 모든 생명체들은 하루 종일 노래하고 춤추며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날의 음악이 끝난 후 스핀델은 약속대로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아간 곳에는 물질적인 보물 대신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리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물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마법의 악기였습니다. 오르페는 기쁨에 차서 그 리라를 들고 숲을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의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오르페는 드디어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음악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르페는 음악가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숲속의 보물은 바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말이죠. 이렇게 오르페는 전설 속의 인물이 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북서부에 위치한 브르타뉴 지방에는 푸르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장미가 만발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고 그 성에는 마리옹이라는 이름의 착하고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옹은 마을 사람들 모두 사랑했고 그녀 역시 사람들을 깊이 아끼고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장미 정원을 가꾸며 행복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는 거칠어지고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여 마리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해변의 늙은 마녀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마리옹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마녀의 오두막을 향해 갔습니다. 바이투섬 위의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마리옹은 폭풍의 불길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마녀의 오두막에 이르렀을 때 마녀는 마리옹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녀는 반짝이는 유리병에 담긴 파란색 모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모략을 바다에 부으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마리옹은 고심 끝에 모략을 받아들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성문 앞에 서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마리옹에겐 장미 정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해변으로 가 모략을 바다에 부었습니다. 순간
검은 구름이 거짓말처럼 물러가고 바다는 평온해졌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리옹은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여전히 장미로 가득했고 마리옹은 수수께끼 같은 마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리옹은 정원에서 일하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녀는 생기가 도는 장미들을 보았고 그 장미들은 인간의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리옹 공주,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이 마을을 구했소.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두려움뿐이었소. 잠에서 깨어난 마리옹은 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구하기 위해 대가로 자신의 두려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이제 그녀는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 후로 마리옹이 가꾼 장미 정원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으며 그녀의 용기 있는 행적은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마리옹은 자신의 마음속 두려움을 잃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마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브르타뉴 지방의 전통과 용기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